자, 교재는 87페이지고요. 오늘은 접대비 한번 해볼게요. 접대비. 접대비의 개념을 보니까 접대비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거래소 등에 지출된 것으로서 교재비, 사례금, 접대비, 기밀비, 기타 명목요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 금액을 말한다. 여기까지 일단 밑줄 긋게요. 여기까지. 접대비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거래소 등에 지출된 것으로서 교재비, 사례금, 접대비, 기밀비, 기타 명목요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 금액을 말한다. 거기까지만 일단 밑줄 그어놓고 나머지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됨이 마땅하지만 소비성 경비로서 사회적으로 건강함이 바람직하지 않고 가다 지출 시 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접대비를 다 인정해주면 그지? 그 사업자들이 돈 벌어서 이익이 발생한 것 중에 대부분을 접대비로 쓰고 나 세금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정 범위 내에서만 접대비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접대비의 범위에 보시면 접대비 범위에 우리 표를 보니까 주주, 임원,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한 거. 이건 당연히 업무와 무관하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그 첫 번째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인적 경비 이렇게 표현해. 개인적 경비. 예, 첫 번째는 개인적 경비. 개인적으로 쓰고 접대비라고 선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등에 대해서 지출한 복리시설비.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등에 대해서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는 접대비로 보고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는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예전에 신문기사 나온 건데 그 산업은행 전국에 산업은행이 하나밖에 없을까? 여러 지점이 있을까요? 본점도 있고 지점도.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겠지? 그러니 거기다가 자기네 건물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은행이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부는 또 임대를 주니까 임대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근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그 산업은행 퇴사한 사람들이 만든 회사에다가 맡긴 거야. 맡기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일부 주주는 현재 산업은행 직원이 또 일부 주주를 맡고 있는 거야. 일부 주주를.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 직원들은 만약에 그 현직 직원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면, 현직 직원이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그 뭐지 그 건물 관리 회사의 주주라면, 그지? 산업은행 직원은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거지. 그지? 은행 다니면 돈 벌고 그다음에 관리회사의 주주니까 거기도 또 이익이 발생하면 거기도 또 통해 돈 벌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이제 부당행위가 되는 거지. 부당행위가. 그지? 근데 만약에 그런 그 뭐지 산업은행의 직원들이 설립한 그런 회사에다가 복리시설비를 지출했다면 그건 접대비로 보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뭐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노동조합이 그 회사 내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뭐지 뭐 매점 같은 걸 운영한다. 거기에 복리시설비 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지출해야 돼 그냥 비용 중 일부다 이런 뜻이야. 그지?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데 거기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하면 접대비로 보는 거고,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면 그지? 우리 회사가 지출해야 될 비용 중에 일부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 요거 이런 시험에 가끔 나와요.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 포기 사유가 정당한 경우는 대손금으로 본다. 포기 사유가 정당하면 무슨 금? 대손금. 그러니까 해소할 수 없어서 못 받았다는 얘기지. 근데 포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뜻이야. 받을 수 있는데 포기를 했다. 그러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업무와 관련된 경우는 접대비,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는 기부금. 받을 수 있는데 채권을 포기했다. 근데 그게 업무 관련이면 무슨 비? 접대비. 업무 관련이 아니면 기부금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 예, 접대비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그냥 무슨 비로 본다? 접대비로 본다. 부가세 관련 매입세액은 무슨 비로 본다? 접대비로 본다. 이거는 우리 그 매입 매출 전표 할 때 접대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 매입의 불공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있고 접대비 관련 매출세액도 있는데 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예를 들어 보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예를 들어 보면 예, 거래처에 예, 선물 제공 목적으로 예, A마트에서 TV 1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리가 가장 많이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 이거는 거래처 선물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매입에 불공이고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고 거래처는 A마트. 전자세금 계산서 구입했으니까 전자입력에 0. 대금은 현금. 매입에 불공이니까 부가세 10만 원 발생하지만 공제받지 못하고 거래처 선물 줄 거니까 무슨 비? 접대비. 그지? 110만 원이 된다는 거지. 부가세까지. 대변에 현금 110만 원. 이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고 접대비 관련 매출세. 다른 말로 얘는 현물 접대비라고 얘기해요. 설명을 먼저 듣고 필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판매 목적의 제품 원가 100만 원, 시가 150만 원을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다. 자, 매입 매출표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지 이거? 매출에. 세금 계산도 교부했어요? 안 했지. 신용카드 매출표 현금 교부도 안 했지. 그럼 뭐야? 매출. 건별이지, 건별. 그지? 무슨 대가로? 공급 대가인데 시가로 해요, 원가로 해요? 시가. 165만 원. 부가세까지. 그러면 공급가에 150만 원, 부가세 15만 원 뜨고. 얘는 간주 공급이냐 따지면, 그지? 간주 공급은 내가 나한테 공급한 거니까, 그지? 거래처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고, 분계 비용은 혼합. 매출의 건별이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5만 원 뜨고, 매출이면 무슨 매출? 제품 매출이 원래 이렇게 150만 원 이렇게 떠. 원래는. 근데 우리 제품 파는 거 아니지? 거래처 선물로 뭐 준 거야? 제품 적용번호 몇 번? 8번. 분계는 시가로 원가로? 원가로 분계. 차변의 접대비 115만 원. 됐을까요? 여기까지만 먼저 필기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접대비에 포함하고, 그치? 접대비 관련 매출액도 접대비에 포함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 메인 매출표하고 이제 분계 갖고 얘기했는데 법인세법상 현물 접대비 뒤에서 또 나올 건데 법인세법상 현물 접대비는 둘 중에 큰 금액을 접대비로 봐요. 지금 위에 있는 예를 갖고 하면 원가 얼마? 원가 100만 원. 부가세 15만 원. 해서 얼마 하고 115만 원 하고 시가 150만 원 플러스 부가세 얼마? 15만 원 더해서 165만 원 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이면 얼마? 165만 원의 접대비로 봐요. 근데 우리 회계 처리를 얼마밖에 안 했지? 실제 비용으로 반영된 거는 그지 손익계산서의 접대비가 115만 원만 반영됐잖아. 그지?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 접대비 불러왔을 때 이거 갖고 얘기하면 115만 원 불러오면 거기다 얼마 더 더해줘야 돼. 50만 원 더 더해줘야 돼. 그런 문제가 나와요. 실제 시험에. 그치? 실제 시험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부가세법, 그지? 요 부분은 부가세법, 요 부분은 기업회계 기준, 요 부분은 법인세법. 그러니까 다 틀린 거야, 조금씩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회계 처리는 접대비가 손익계산서에 얼마 잡혀 있다? 115만 원인데 세법은 얼마를 보니까 165만 원 보니까 만약에 요거 갖고 얘기하면 접대비를 115만 원 불러왔을 때 추가로 얼마를 더? 50만 원 더 추가해줘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87페이지 하단에 회의비. 통상 회의비는 전에 뭘로 인정한다?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슨 비로 본다? 접대비로 본다. 그러니까 회의비라고 해놓고 일반적으로 우리 회의할 때는 뭐 다가 정도, 그지? 뭐 커피, 간식, 과일,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놓고 회의를 할 텐데 그런 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회의비인데, 그지? 근데 명목은 회의비라고 해놓고 나가서 식사하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은 무슨 비로 본다는 거예요, 그건? 접대비로 본다는 거지. 명목은 회의비라도 이해 갔을까요? 통상 회의비에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고 88페이지. 88페이지 가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 거. 접대비 보지 않는 거. 계획에 가니까 법인이 1회에 접대비 지출한 금액이 1만 원이 나왔죠. 1만 원. 1만 원을 3만 원으로 바꿔주세요. 법인이 1회에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경조사비 접대비는 얼마? 20만 원. 경조사비 접대비는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그지? 예, 뭐, 그 부주하거나 뭐 선물 주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3만 원 초과 또는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명서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다음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돈 금액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외출 처리한다. 그 금액을 우리가 그 접대비 기준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접대비 기준금액은 3만 원. 경조사비 접대비는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어떤 걸 우리가 수취해야 돼요? 법정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돼. 우리 법정 적격 증빙은 뭘 얘기하는 거지? 법에 정해져 있는 적격 증빙은 거기 나온 거죠. 거기. 그렇지? 거기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신용카드 매시험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정 적격 증빙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정 적격 증빙을 수취했을 때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을 하고 법정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수취하지 않은 경우는 가정이 뭐냐면 영수증은 수취했다는 거야. 시험에서 가정은. 시험에서 가정은 법정 적격 증빙 수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영수증은 수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수증은. 그래서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는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아직 필기하지 말고 이거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 이게.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접대비 이제 지출액에 대해서 증빙이 아예 없는 경우, 영수증조차 수취하지 않은 경우, 아예 증빙이 없으면 나는 우리 회사는 접대비를 지출했다는데 아예 증빙이 없으면 그 소득의 기속자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지? 그 소득의 기속자를 모르는 경우는 전부 다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그죠? 회사의 대표자가 기속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표자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처리해.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 다. 이건 결국은 기속이 불분명이야. 기속 불분명. 기속 불분명은 머릿속에 꼭 기억해요.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대표자가 기속자를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대표자 상여 처리합니다. 결국은 대표자 상여는 소득 처분은 그냥 상여야. 상여인데 일반 상여가 그냥 구분 지려고 표현만 그렇게 해. 표현만. 대표자 상여라고. 두 번째. 접대비 3만 원. 경조사 접대비 20만 원 이하. 이하인 경우는 법정 적격 증빙을 수취했던 영수증을 수취했던 접대비 한도 내 손금 인정합니다. 접대비 한도 내에서. 접대비 3만 원. 경조사비 접대비 20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한 경우에 법정 적격 증빙을 수취했으면 법정 적격 증빙은 세금 신용카드 매천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취했으면 접대비 한도 내 손금 인정을 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라고 표현해요. 법정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법정 적격 증빙을 수취했는데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을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접대비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자하고 거래한 거야.
사업자하고. 그러니까 사업자의 소득을 구성한다는 얘기지. 근데 영수증을 수취했지만 법정 적격증명 수취하지 않았으면 기속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치?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는 다 무슨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접대비를 보지 않는 거의 개요에 그 동그라미 그 1번부터 7번까지 8번까지가 저기에 속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법정 적격증빙 그치?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김영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까지가 법정 적격증빙이고 8번은 법정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야. 8번은 법정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접대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명 서류가 없어도 위에 송금 불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법소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다음에 접대비.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적격증명서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지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 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한 지출, 이런 것들은 법정 적격증명을 갖추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미개발 국가 있지, 미개발 국가.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같은 데도 보면 남아공처럼 이렇게 개발된 국가도 있지만 그지 오지에 해당되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데 가가지고 그지 만약에 접대를 한다. 근데 그 지역 자체가 신용카드가 감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긁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객관적으로 접대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그것도 접대비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신용카드 안 긁어도. 이거 처음에 생기고 나서 누가 이제 그 국세청에다 질의했어요. 이게 신용카드가 감행이 안 돼 있다는 게 국가를 얘기하는 거냐 지역을 얘기하는 거냐 했더니 특정 국가 내에서도 그 지역은 또 안 돼 있다 그러면 우리 가끔 뭐 정거래 법칙 이런 데 보면 그지 어떤 나라 내에서도 좀 오지인 데가 있잖아. 그지 그런 데들은 카드가 감행이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데서 접대하는 것들은 그지 신용카드 안 긁어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디귿 당해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을 제공한 것. 니은은 무슨 접대비? 현물 접대비. 우리가 법정 적격증명 우리 언제 받는 거야? 재화나 용역을 받고 받는 거지. 공급 받았을 때. 근데 현물 접대비는 내가 현물로 재화를 공급을 한 거잖아. 그지? 근데 거래처에 현물로 공급하면서 거래처한테 세금에서 끊어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것들은 법정 적격증명이 없어도 그지? 이 접대비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고 신용카드 등 수취 시 유효상 신용카드는 당해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국한한다. 따라서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이것도 접대비 신용카드 미사용액으로 보는 거. 이것도 개인 카드 긁은 거. 법인 명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법정 적격증명은 누구 명의로? 접대비는 다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돼요. 접대비는 다. 여러분 일반 경비 있죠. 일반 경비 접대비 말고 일반 경비는 여러분들이 긁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비용 처리가 돼. 근데 접대비는 반드시 누구 명의? 회사? 그죠. 회사 명의여야 된다는 얘기. 회사 명의. 두 번째 매출 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를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은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런 것들도 접대비로 보지 않는 거고 89페이지 가면 접대비 송금불산 세무조정 순서 여기 순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간단하게만 볼까? 간단하게만 보면 1단계 송금불산이 직부인 첫 번째 송금불산이 증빙구닥 증빙이 아예 없는 거 없으면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대표자 상여 처리하고
그다음에 적격증비 미수치는 그지 3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 그지 초과하는데 법정 적격증비, 신용카드 매천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거 수취하지 않았으면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무슨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이고 2단계는 접대비 한도 계산에서 한도 초과한 금액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이고 89페이지 가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계산 있죠?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한도 초과한 금액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무슨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그 밑에 박스를 보면 일반 접대비 한도액이라고 있어요. 일반 접대비 한도액. 예. 일반 접대비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얼마? 기본 한도.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기본 한도라고 얘기해. 동그라미 1번은 무슨 한도? 기본 한도가 얼마?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해당 사업연도 월수. 우리가 만약에 7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했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험이 무슨 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이니까 3,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7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했으면 6개월만 1,800만 원만 인정이 되는 거지. 실무시험은 우리 시험이 보통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가지고 나오고 실무시험은 이론 시험은 1,200만 원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 3,600만 원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익금액 한도라고 얘기하는데 수익금액 한도 일반 수익금액 곱하기 적용률 플러스 특정 수익금액 곱하기 적용률 곱하기 10%인데 적용률은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적용률이 나와 있죠. 수익금액이 100억 원 이하면 몇 프로? 0.3%. 1000분의 3. 두 번째는 100억 원 초과 500억 이하면 3천만 원 플러스 100억 원 초과한 금액의 0.2%. 또는 1000분의 2. 500억 초과하는 경우는 1억 1000만 원 플러스 500억 초과하는 금액의 0.03%.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이게 율이 좀 올라갔었어요. 작년에만. 작년에 개정이 되고. 그 전에 또 달랐어. 율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90페이지 2번에 가면 수익금액 있어요. 수익금액. 90페이지 2번에 수익금액. 그럼 우리 세법에서 수익금액은 항상 뭘 얘기하는 거지? 매출액 얘기하는 거죠. 무슨 액 얘기하는 거다? 매출액. 접대비 한도액 계산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기업회계에 의해서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매출 애누리와 한입. 매출할인은 차감하고 부산물 매출액이나 작업회물 매출액도 무슨 금액에? 수입 금액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3번부터는 우리 조금 쉬었다 진행할게요. 교재 우리 90페이지 보시면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있어요. 문화접대비 90페이지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 특례라고 있는데 박스를 보니까 접대비 한도액은 일반 접대비 한도액에다가 문화접대비 한도액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접대비는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일반 접대비 총 지출 금액의 20%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다. 표현이. 문화접대비 한도는 한도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인데 문화접대비 지출한 금액하고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 일반 접대비 총 지출 금액이 20%가 아니라 일반 접대비 한도액이 20%. 한도액이 20%. 그렇게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문화접대비의 내용을 보시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입장권 구입,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구입, 음반 및 음악 영상물의 구입, 간행물의 구입,
그다음에 문화관광축제 같은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등의 구입, 관광 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예, 미술품의 구입, 미술품의 구입에서 거래 단위별 100만 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그냥 문화 접대비는 그냥 문화 접대비라고 나와요. 이런 거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표를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 누나가 나보다 이제 한 살 누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1남 3녀 중 막내야. 누나만 3명. 바로 위에 누나가 그 누나의 또 친구가 문화접대비 받은 것 같아요. 문화접대비로 티켓을, 공연 티켓.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콘서트라는 거 처음 가봤는데, 그때 간 콘서트가 유덕화 콘서트. 유덕화 알아요? 아시는 분도 있구나. 유덕화 콘서트라는 처음 가봤어, 처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 뭐지 콘서트라든가 또는 뭐지 그런 공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렇게 티켓으로 이게 그 거래처에 주는 걸 우리가 무슨 접대비, 문화 접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겠지, 그지? 그 다음에 91페이지 가면 접대비의 세무조정 시기 있어요. 91페이지 접대비의 세무조정 시기 보시면 접대비는 발생주입니다. 첫 번째 줄 정도 밑줄 그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접대비는 접대 행위를 한 시점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한다. 그래서 무슨 주의다? 발생주의다. 쉽게 얘기하면 미지급한 접대비도 접대비로 본다는 얘기야. 어차피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06번에 가면 접대비의 평가 있죠. 접대비 평가에 보시면 1번 접대비 평가. 접대비를 금전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할 때의 시가에 따른다. 단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는 장부가액을 접대비로 한다. 이건 이제 무슨 접대비? 현물 접대비 얘기하는 겁니다. 현물 접대비.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92페이지로 가볼게요. 92페이지. 92페이지 가시면 자산계정 접대비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정 있어요? 자산계정 접대비 있는 경우. 얘는 여태까지 제가 전산세무 1급 수업하면서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내용이 어려워.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만 포인트만 잡으면 자산 계상한 접대비 중 한도 초과액은 송금 산입, 유보로 처리합니다. 자산 계상한 접대비 중 무슨 초과한 금액은 한도 초과한 금액은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한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송금 산입 그냥 유보가 아니지. 송금 산입은 차감 조정이니까 무슨 유보? 마이너스 유보.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그지? 얘는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 무슨 처리했다? 자산 처리했다, 그지?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미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건데, 한도 초과했다고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처리했다는 거야. 한도 초과했다고. 비용 처리하지 않았어. 애초부터, 그지? 애초부터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송금 불산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도 초과했다고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했다면 다시 무슨 산입으로? 송금 산입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냥. 여기까지만 보시고